안녕하세요. 지갑소녀입니다. 헐리우드가 지금 중국과 손절하고 있습니다. 지어버리고 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까요? 그 선봉에 떡하니 탑건이 서 있어요. 탑건 매버릭을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아직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자세한 영화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재밌게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고 엄청 영리하게 전편과 연결이 잘 되어 있다? 이젠 볼 수 없는 F14 톰캣을 소환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My dad believed in you. 지금 탑건 매버릭은 탐 크루즈 커리어에서 최고 흥행 기록을 찍었을 만큼 히트를 치고 있는 중이에요. 글로벌 흥행 수익이 10억 달러니까 이 영화 한 편으로만 1조 3천억 원을 벌어들인 거죠. 와우. 코로나 시대에 극장가가 완전히 위축된 상황인데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영화가 요즘 할리우드에서 중국을 몰아낸 걸로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탑건 1편을 보면 탐 크루즈가 가죽 재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재킷은 매버릭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에요. 재킷을 보면 대만 국기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시죠? 1960년대 미국 항모전단이 대만과 일본 근해를 순항한 걸 기념해서 만들었던 재킷이에요. 그런데 1919년 영화의 예고편이 나왔을 때 대만 국기와 일장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죠. 그 사이 국제정치 지형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힘이 이렇게 많이 커졌고 중국 자본이 헐리우드에 들어오면서 헐리우드가 중국의 눈치를 봤었는데 중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5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 중국 시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헐리우드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건 2012년 무렵부터예요. 그때까지 중국은 미국 영화를 1년에 10편만 개봉할 수 있다는 스크린 커터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012년에 이 커터가 34편으로 늘어나게 돼요. 수익 분배도 이제까지 13%였던 게 25%로 늘어나면서 할리우드로서는 엄청난 한국 시장을 얻은 셈이죠. 사실 헐리우드는 이런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전부터 중국에 열심히 이렇게 아부를 했었어요. 대표적인 영화가 2009년에 나왔던 2012예요. 마야 켈런디가 2012년에 끝나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 무렵 한창 인기였대요. 그걸 모티브로 나온 영화인데 뜬금없이 중국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할리우드로서는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제스처를 보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라는 시장은 독이 든 사과였죠. 시장 규모와 자본을 이용해서 헐리우드에게 중국을 미화할 것을 강요했고 조금이라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시나리오도 바꾸고 배우도 바꾸고 다 갈아버리겠다 이런 갑질을 했던 거죠. 중국이 참 미련한 게 헐리우드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이걸 좀 영리하게 이용했으면 중국의 이미지도 높이고 소프트 파워도 높이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소프트 파워의 의미도 모르고 사회 질서는 낮고 정치 문화는 후진 중국은 이런 좋은 기회를 지들이 걷어차버리고 이미지를 저 나락으로 보냈죠. 중국의 입김이 거슬수록 헐리우드의 영화의 내용은 이렇게 산으로 가고 영화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묻어버리면 영화가 재미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게 맞나? 중국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영화를 만드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자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비슷한 일이 K-팝 시장에서도 일어났었어요. 사드 배치로 한알령이 일어나기 전까지 K-팝의 최대 시장은 중국이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획사들도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인 멤버를 하나 꼭 넣어서 팀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한알령이 발동하고 중국 시장이 막혔고 K-팝이 세계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 결과 지금의 글로벌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여간 이런 분위기에서 탑건이 2019년 예고편에서 지워버렸던 대만 국기를 되살려냅니다. 당연히 중국은 주먹 불끈 쥐고 발끈하고 수정해! 안 하면 중국 상영은 금지야! 엄포를 놓지만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중국 개봉 안 해. 뭐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이러면서 중국의 요구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글로벌 흥행 10억 달러를 찍어 버립니다. 물론 할리우드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의 총집합인데 무슨 숭고한 신념이 있어서 중국을 거부한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중국과 가까이 하는 게 더 득이 되지 않는다는 세계적 분위기를 헐리우드가 캐치한 거죠. 중국을 미화하고 눈치 보면서 만든 헐리우드 영화가 개같이 망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주는 이익은 마약처럼 당장에는 좋지만 나중엔 손해가 더 커라는 인식이 헐리우드에서도 퍼지기 시작한 거죠.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면서 중국은 지금 극우적인 애국주의 물결이 넘실대잖아요. 미국 영화 대신 아싸리 중국의 국뽕 영화가 인기를 얻는 시대가 왔죠.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이 승리한 전투를 영화화했던 장진호가 중국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거 보면 말 다 했죠. 지금의 중국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헐리우드는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된 거죠. 앞으로 탑건 매버릭을 시작으로 헐리우드의 중국 손절은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맥락도 없이 갑자기 중국인들이 등장하는 장면이라든지 중국을 미화하는 대사가 딱 한마디만 나와도 세계인들이 이렇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시대가 왔잖아요. 암만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선망의 눈길로 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세계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인데 중국에는 이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죠. 지금도 여전히 돈과 군사력을 휘두르면 다 해결된다.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중국은 점점 더 나락으로 가고 있어요. 영화 매버릭이 이젠 중국 자본의 힘도 헐리우드에서는 유통기한이 다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Prepped and ready.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눌러주세요.